네, 이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요새도 계속 당번제로 야근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밤사이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우선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을 했죠. 즉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부응해서 네.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에도 경찰 병력을 파견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았던 것이 네. 드러나고 있어서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경찰 쪽에도요. 네. 당일 국회를 봉쇄했던 그 작전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국회 경비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 경비대 인원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고요. 예. 제가 오늘 현안 질의에서도 이야기할 텐데 네. 그날 동원됐던 게 수천 명입니다. 경찰이 예. 수천 명이라고 모두 그러니까 어제 국방위에 따르면 군인은 그냥 평범한 사병들 네. 이렇게 하면은 1,200명 네. 정도가 동원이 됐었다. 네. 그러면 경찰 인력은 얼마가 동원이 된 겁니까? 좀 수천 명. 정확하게 뭐 수천 명이 아니라 1,000명 단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예. 경찰 기동대를 동원을 했거든요. 기동대. 기동대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이제 전경들이 주요 시설들을 지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경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기동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동대가 한 기동대가 통상 60에서 70명으로 제대가 편성되는데 그게 한 6, 70 기동대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국회로?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있는 원래 국회를 이렇게 하고 있던 경비하던 국회 경비대까지 인원 합치면 1,000명이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엄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 판을 뒤집어 보고자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해서 내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던 고위공직자였는데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두 사람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를 했어요. 검찰은 아니고. 경찰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 거고요. 공수처는 아직 신병을 확보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신병 확보는 또 어디가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죠. 네.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이에나 때처럼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건을 계기로 하이에나 때처럼 덤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경찰의 논리는 그겁니다. 물증을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게 통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뭐 언론 같은 데서도 보면 집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사무실 압수수색, 핸드폰 압수수색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거꾸로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용현 씨만 하더라도 몸은 검찰이 확보한 상태, 신병은 확보돼 있죠. 그런데 김용현의 집과 이 공간을 압수수색한 건 경찰 특수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는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기괴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군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이제 증거인멸 관련된 것인데요. 밤사이에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보면 김용현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휴대폰을 3번,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도 2번 이렇게 바꿨다. 그게 가능한 며칠 사이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선 의원들은 이제 상임위가 같으면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 국방위원들은 전화번호로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텔레그램을 새로 가입하면 이게 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의원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김용현 텔레그램 새로 깔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론에도 보도도 됐고 그래서 김용현 씨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여러 번 깔았더라고요. 새로 여러 번 깔았다. 김용현이. 근데 조지호 청장이 깐 건 제가 이 번호가 안 떠서 모르겠는데 참고로 조지호 청장은 어제 경찰을 통해서 자기는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니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심칩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했다라고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은 했습니다. 사실은. 유심칩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면은 그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제출하는 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 본인은 뭐 굉장히 클린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증거인멸과 조지호 청장의 주장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감추지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증거인멸 자체로만 해도 구속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죠. 지금 긴급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48시간 이후에는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영장이 안 나오면 풀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지호 청장은 어떻게 48시간 후에 신병이 처리될 걸로 저는 영장 청구할 걸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이 지금 수사에 돌입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어제 김용현 씨를 영장을 청구해서 그렇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죠. 경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밀리면 안 된다라고 봐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고 저는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할 걸로 보여지고 조지호 청장은 영장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봉식은요? 김봉식 청장은 저희가 상임위 과정에서 따져봤더니 조지호 청장이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지호 본청장도 내가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 맞추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그 박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들어갔더니 사령관들이 다 똑같이 나는 몰랐다. 그리고 뭐 언론 보고 알았다. 뭐 이렇게 입이 이미 다 말 맞추기가 끝난 것 같아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사의 영역이고 다만 상임위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보면 김봉식 서울청장은 조지호 청장이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실제로 국회 봉쇄 과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조지호 청장한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호 청장이 그럼 좀 풀어라.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 직원들은 입이 가능하도록 해줘라라고 했다는 진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잠깐 연 적이 있어요.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3 내란 사건 때 처음에 타이트하게 막았다가 중간에 한 30분 정도 열었던 경우가 있어요. 요 연계 그게 몇 시예요? 12시 11시 여간 11시 여간 좀 이제 국회의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국회 직원인 게 확인되면 출입이 가능했거든요. 그 기간을 이제 김봉식 서울청장은 자기가 열었다. 자기가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건의해서 조지호 청장이 허락을 득해서 문이 열린 거다. 다시 닫힌 거 왜 닫힌 겁니까, 그럼?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 봉쇄의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10시 반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조지호 청장이 지시를 합니다. 경찰 경력을 동원해서 봉쇄하라. 사실상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쭉 봉쇄가 되다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항의하고 현장에서 많은 소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청에서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조지호 청장도 그럼 열자라고 열었는데 계엄 선포하고 한 1시간 내외가 있을 때 계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박한수가 국회를 통제해달라, 봉쇄해달라라고 하니까 조지호 청장이 답변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확인은 검증은 못했지만 상임위 과정에서 나왔던 답변은 처음에는 우리한테 그럴 권한이 없다. 국회를 봉쇄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계엄사령관이 다시 또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포고령을 근거해라. 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서 국회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게 거예요. 박한수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박한수와 조지호의 주장.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럼 내가 포고령을 입수해서 확인하고 하겠다. 근데 포고령이 그때까지도 경찰청에 아무런 공문으로도 안 왔다는 거거든요. 그 발표는 11시쯤에 포고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공문으로는 도착하지 않았대.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동아일보를 보고 직원들이 출력해준 동아일보 그 포고령을 보고 이거는 검토했을 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국회를 다시 전면적으로 봉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따져봐야 될 이슈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 건데요. 어쨌든
이 경찰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네. 따라서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이를테면 윤석열 혹은 이 내란 주종범들이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우리를 수사해서 재판에 넘겼다. 이거는 재판 불성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상황을 변경시킬 이런 의도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의 부분인데요. 그렇죠. 지금 김용현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도 이제 영장을 받아와서 자세히 봐야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게 경찰청법이거든요. 경찰청법. 예. 거기에는 경제사범과 부패사범에 대해서만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자가 나와 있어요. 이 등자를 가지고 이제 경찰이 검찰이 그렇죠. 검찰청법. 검찰청법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검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론하는 건 이 경찰 조항을 가지고 아마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조지호도 연관돼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지금 잡고 있는 셈이죠. 근데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꼬리를 잘라내버리면 몸통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는 게 내란 사건의 이 법적인 권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죠.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상. 그래서 경찰은 뭐라고 변명을 하냐고 하면 자기네들이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선택적으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첩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자기네들이 청구했는데 검찰은 이 영장을 안 받아주더라. 그리고 자기네 걸로 청구해가지고 방첩사 압수수색을 하더라. 우리는 이 영장 청구권이 없어서 경찰 특수본은 억울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경찰 특수본과 공수처가 합동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의 특수본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가장 맞다. 지금으로서는. 초동 수사는 그렇게 하고 이게 본격 수사 단계로 가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최소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건 공소기각으로 가서 오히려 그 내란 사범들을 풀어주게 되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사할 때부터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수사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어제 국방위에서 증언으로 나왔던 특전사령관의 증언. 검찰이 이번 내란 사건의 주범을 김용현으로 몰고 가더라라는 취지의 진술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검찰 수사의 책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한동훈과의 관계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한 게 검사라고 알려져 있고 뭐 아버지나 장인어른들까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사실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다 2년 후배인 것이고 아버지 장인이 뭐 유명한 술친구다라는 것이고 둘 다 이제 검찰 대대 집안이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그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나온 그 곽중근 그 사령관의 증언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 갔더니 이제 김용현이 주범이고 윤석열이 어리숙해서 몰라서 당한 거야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아침 도하 모든 언론들이 일면에 머릿 기사로 쓰고 있는데 그 아직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찼으니까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직접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전두환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전두환이다. 내가 전두환이야. 제2의 12.12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 합참의 지통실에 내려가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제정신인 겁니까? 격분을 해서 막 지금 내가 필요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거 그까지 계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상만 해도 이게 한 게 예. 주요 인사들을 B1 벙커에 가둬놓은 B1 벙커 제가 B1 벙커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님. B1 벙커라는 건 수방사에 예. 있는 건데 위치는 말씀드리기 좀 그러고 뭐 예. 언론에 나왔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보안 시설입니다. 저도 수방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B1 벙커가 예. 그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실제로 거기는 전쟁 지휘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군 지휘부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의실이라든지 뭐 식당도 있고요. 네. 안에 굉장히 넓어요. 예. 복잡하게 돼 있고. 최소한 그 안에서 전쟁이 나면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뭐 6개월 이제는 제가 이제 뭐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민간인 나오기 쉽지 않아요. 길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어요. 일종의 한 마을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를테면은 비교하기 쉽게 과천 서울대공원 정도는 된다. 하여튼 그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는 넓다. 곳인데 주요한 포인트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 B1 벙커에서는 핸드폰이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핸드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요. 그렇겠죠. B1 벙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B1 벙커를 왜 생각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계엄군과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려는 거예요. B1 벙커로 집어넣겠다는 건. 광주네. 네. 광주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 전두환을 꿈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인사들을 가둬놓고 내라는 모로 몰아가고 역으로 역공을 해서 역공을 한 거죠. 지금 오늘 나온 걸 보면은 HID 그 부대가 실제로 인민군 복장을 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 북한 인민군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그 정도로 정말 망가졌을까? 윤석열은 망가졌는데요. 우리 군이 망가졌을까? 저는 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번 내란 사건도 보면 특전사의 요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시간 끌기라든지 상부의 지시를 고의로 해태하면서 버텼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회에 들어왔던 계엄군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란을 막는데 크게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저는 특전사, 즉 공수부대, 그다음 정보사 이런 과거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었던 주요 부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무사, 보안사 뭐 이렇게 막 바꿔왔던 거 아닙니까? 그들을 다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저는 어제 특전사 여단장이 나와서 울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짠하던데 그분들이 과거 광주항쟁에서의 공수부대 그 안 좋은 이미지와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을 다시금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계엄에 포함된 군대가 이를테면 수방사, 특전사, 그리고 방첩사뿐만이 아니라 정보사. 뭐 다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면 전방위적으로 군을 다 움직여서 이를테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특전사, 정보사 뭐 이런 부대들이 소위 말하는 국방장관의 직할부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전 부대는 보면 1군, 2군, 3군, 합참 이런 지휘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손대기가 어려웠던 거죠. 김용현 씨가.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직할 쪽에 손을 댄 거예요. 이게 그게 역대 군부 구테타 세력들의 하나의 그거였죠. 그러니까 똑같이 답습을 한 거죠.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선관위를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것을 부정선거로 그 획책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종국에는 지난 4월 총선에 야권이 192석이나 당선이 됐는데 이 자체가 부정선거여서 선거를 다시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선관위로 들어갔던 이유, 선관위를 침탈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선관위는 침탈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계엄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간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관위를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그 증거를 찾을 거냐라고 하면 부정선거가 2024년 총선도 있지만 2020년 선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의 민주당과 진보개혁 세력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민주당이 갖고 있는 170여 석의 이 의석 자체가 부정이야 라고 해버리면 국회 해산이 가능한 거죠. 국회 해산. 사실상에. 그렇잖아요. 그 증거가 나와버리면. 부정선거야. 부정선거가 나와버리면. 국회 해산권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은 없다 없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 선거 자체가 부정인데 제가 작년인가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한테 따졌던 지점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논란은 보수 꼴통 유튜버들이 정말 한 점도 안 되는 그 꼴통 유튜버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총리한테 따졌던 건 야, 윤석열이가 계속 보수 꼴통 유튜버만 보더라. 그래서 꼴보수 유튜버 정권이라고 한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적 컬러가 더 강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상황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보수 꼴통 유튜버들의 주장, 즉 지난 2020년 선거와 2024년 선거가 조작된 거야, 부정선거야. 그 말을 듣고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해서 선관위로 침탈한 거거든요.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회를 통제한 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 거고 선관위로 침탈한 건 뭐라 할까요? 계엄군의 명분? 근거를 얻기 위해서인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국회 해산을 주장했던 게 예전에 그 방통위원장, 갑자기 그 동아일보 기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도 그 국회 해산을 맞습니다. 국회 해산권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왜 그렇게 이를테면은 그 긴급 뭐랄까 체포 명단에 넣어뒀을까요? 그게 그겁니다. 자백 일종의 자백을 받아서 그 프레임을 바꾸려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씨는 검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사들의 수사 행태. 일단 신병 확보. 그다음 물증은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는 거죠. 물증은 지금 선관위를 침탈해서 거기서 서버를 가져가서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주요 인사들은 비원 벙커에 가둬놓고 니네가 뭘 잘못했는지 불어라라고 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선관위로 침탈할 때 계엄군이 침탈할 때 경찰 병력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엄군이 선관위 내에 들어가서 서버를 찍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동안 망을 봐준 게 경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망을 봐줄 때 소총까지 들고 갔어요. 경찰이 실탄까지 들고. 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계엄이 경비계엄, 그다음에 비상계엄, 그다음에 전시계엄 이렇게 있는 건데요. 드론사 어제 그 끝까지 계속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김용현의 지시로 드론 사령부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날렸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평양 상공은 사실 이제 북한의 어쨌든 그 요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 예컨대 북한에서 이를테면 이거를 문제 삼아서 도발을 했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했다면 그랬다면 이거는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패턴은 근데 보수가 쓰는 패턴이었죠.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판문점 총풍 사건. 야 우리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판문점에서 총을 몇 방만 쏴줘라고 했던 게 총풍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진일보한 거죠, 사실.
드론을 평양으로 보내서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대로 이야기한다면 네. 평양으로 보내서 사실상 남북의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예.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예. 네. 근데 사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드론 작전사 사령부 사령관이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계속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기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증거인멸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드론 작전사에 그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난 것이 사실 이 안에 네.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평소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 여기에 다 드론과 뭐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이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네. 발사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아직도 지금 내란은 진행 중인 것이고 그럼요. 그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은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지금 군 작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그 갑자기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1호기 얘기가 완전 갑자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것도 1호기를 이륙시킬 수 있냐?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김선호 차관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거든요. 네? 대통령은 어쨌든 법적으로. 네. 그래서 가장 간명한 방법이 탄핵이라는 거잖아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권력 투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반대해서 김태호 의원이 뭐 비주류긴 한데 누가 될까요? 권성동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높겠죠. 상당히 높고 저는 국민의힘의 그 3선, 4선들이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네들은 절대 윤석열 탄핵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네. 뭐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막 천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전 진짜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트라우마를 겪어도 국민이 겪었지 왜 지들이 겪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신적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국민인데 왜 자기네들 지금 뺏지 달고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힘들죠. 지금도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경제 때문에 피해 보는 건 국민이지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연말 특수가 다 사라졌고 피해 입는 건 국민이고 자기네들은 잘 사는데 왜 트라우마라는 걸 입에 담으면서 자기네들 본질은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그 핑계거리로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 지금 뭐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통령을 넘겨주냐. 자기네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국민이 걱정할 일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세상을 다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세요. 그거는 세상 책임지는 건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잘 해왔어요. 자기네들은 그냥 상식과 법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번 계엄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한동훈이다. 그것도 웃긴 말씀이죠. 무슨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흉내 내고 있잖아요. 대통령 그렇습니다. 놀이하잖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한테 어떤 국민이 그렇게 놀으려고 고난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네. 그 의원님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표결이 있는데 어제 배현진 그리고 김상욱 두 사람이 표결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이게 또 가편지 부편지는 모르겠습니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지 탄핵에 찬성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아서 다소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상우 의원 하더라도 당연히
본회의장 들어갈 때는 탄핵 찬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 찍었다고 해서 네네. 모두 다 충격을 받게 했었는데 김상우 의원은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표결만 밝히고 있어서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의원님 전망하시기에 이번 주 토요일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어떤 선택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아요. 결과가. 네?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지난주 탄핵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 참여를 하지 마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지금 뭐 탄핵이고 윤석열에 대한 처벌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관심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손에 잡혀 있는 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고 하면 다음번 선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어. 자기네들이 트라우마를 입었대잖아요. 자기가 계속 우기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래도 의원님 국회에서 새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상설 특검 내란 21명이 찬성을 하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그러니까 네. 투표에 참여해야 네. 뭔가 여지가 생기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투표 자체를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 당론을 어겨서 8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까라는 것부터가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당론을 어기고 예. 그 본회의장에 들어오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죠. 예. 쉽지 않죠. 그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겠다. 네.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당론으로. 뭐 자유투표를 하게 만들 자유투표 자체를 네, 열어라. 네, 그러니까 네, 당론으로 부결이라는 것을 고수하지 말고 네. 이거를 열어야 된다.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되면 묶을 것이고 김태호가 되면 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권성동도 이제 여론의 압박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여론의 압박 때문에 열 수도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예. 투표 참여입니다. 그래야 8명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가 이제 확인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전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여론이거든요. 네. 여론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이번 주 탄핵 표결에 네.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투쟁,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부터 뭐 변호인들이 저 방통위원장 하다 김홍일 씨,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서 명품백, 네. 김지우 변호사 뭐 등 포함해가지고 5명 정도를 모아서 법률 대응 준비 중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지금 변호인을 잘 써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사실은 저는 긴급 체포를 하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든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왜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경찰 특수본 같은 경우에 논리는 물증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증이. 그러니까 물증이 확보돼야 신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특수본은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용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예컨대 통화 기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씨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네. 저는 검찰이든 경찰 특수본이든 공수처든 곧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움직인다고 했었는데 어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전적 예우 조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압색을 한다든지 네. 대통령실에 대한 압색, 압수수색,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과 같은 내란의 주요한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있는다? 직무유기죠. 뭐 하는 척만 하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든 특수본이든. 네. 그래서 곧 뭔가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박근혜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경호와의 갈등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처는 뭐 중화기를 다 갖고 있다면서요. 탱크까지.
그래서 실제로 교전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조국 대표는 그럴 경우엔 시민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시민들이 가서 뭘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민들이 도울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체포하려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과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경호. 그러니까 경호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게 현행법상 자기들의 직무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윤석열 경호처도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잘 알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번 내란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는 알 거고요. 다만 수사에 있어서는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강제 수사는 법원의 영장에 근거한 겁니다. 네. 그건 경호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네. 나왔다. 예. 경호처가 어떻게 막아요? 그건 막을 수가 없죠. 아마 걱정되는 부분은 네. 임의 수사의 영역일 겁니다. 예. 출석을 요구한다든지 지금 조지호 청장처럼 임의 수사 형태로 경찰에서 체포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죠. 대통령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러저런 충돌을 우려하는데 저는 그 충돌보다는 경호처도 이 내란 사건의 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탄탄한 상황 물증과 이 진술들을 받아서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꼼짝 달싹을 못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계엄령 8일 만에 첫 보도인데요. 괴뢰가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아니 뭐 북한 쪽 사람들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북한 사람들 참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야보다는 탄핵 후에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망상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란 사범 범죄 그 형벌이 굉장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다. 아니, 용서가 됩니까? 나라를. 그러니까요. 나라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멀쩡한 나라를. 이런 표현이 어쩌 팔아먹은 거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 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전 정말 군인들의 총이 국민들 가슴으로 향하게 만든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입니까? 저는 그건 100번 1000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요. 예. 자기 편 안 들었다고 지금 군인들을 질타하고 있고 지금 뭐 맨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어떤 상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저희도 국회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의원님 뵙고 여러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준비하신다고요? 예. 가서 준비해야죠. 네. 잘 듣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